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시비 분담 관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범석 시장이 과도한 시비 분담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낮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 자신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한 해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보건소가 실종 치매 노인을 찾아주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음성군의 한 대학이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만을 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사회성과 자기 결정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낮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400여 명이 대피하고 법원 기능이 2시간 가까이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40대 여성을 용의자로 붙잡았는데 평소 정신질환 약을 복용해왔던 이 여성은 자신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수백여 명의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 있고 군 병력과 경찰 소방이 모두 출동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낮 12시 28분. 하지만 2시간에 가까운 수색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2시 10분쯤 경찰은 신고자 A씨를 검거했고 허위 신고였다는 자백을 받아내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관련된 재판의 진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법원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으면은 탐지견이나 그런 것도 했을 건데 이미 범인이 그 하기 전에 검거가 됐습니다. 2시간 동안 법원 업무가 거의 마비되면서 많은 재판이 지연되는 한편 민원인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30분 정도는 기다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한바탕 소동으로 마무리됐지만 관계 기관들의 대응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은 신고 이후 1시간도 더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고 수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재판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취임 후 첫 시군 순회 도정보고회를 영동군에서 가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도정보고회에서 보기 드문 프리젠테이션 방식까지 동원됐는데요. 김 지사는 현안인 충북지원특별법과 레이크파크를 설명하며 이제는 쑥맥이 아닌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200여 명의 영동구민 앞에서 이제는 충북이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의 자연과 용수를 책임지고도 각종 규제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쑥맥의 운명에서 머물지 말고 싸워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며 이를 발판으로 충북을 하나의 정원으로 묶는 레이크파크 시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 주권 확보 투쟁도 선언했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 용담댐에서 충북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전체의 7.1%에 불과하다며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담수 확보전을 시작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또 영동 진천강 고속도로와 동부축 고속도로를 뚫어 영동에서 단양까지 소외 없는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왜 쑥맥이었나? 왜 우리는 이런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지 못했는가? 하는 미혹한 고백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김 지사에게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국제행사 추진을 위한 도의 지원과 노지포도 스마트팜 육성 지원,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등 6개 사업비 121억 원의 지원이 건의됐습니다. 시설하우스, 스마트 자동화, 보온컷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김영환 지사는 다음 달 4일 두 번째로 음성군을 찾고
오는 26일 제천을 끝으로 취임 후 첫 도민과의 대화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주도하는 도비 사업은 시, 군이 일정 비율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과거 맹목적인 분담 관행을 민선 8기에는 따르지 않겠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주시 자체 사업 예산은 더 확보할 수 있지만 도의 역점 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청주시는 충청북도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매입 비용 수백억 원의 시비 부담 요구를 일단 거절했습니다. 이시종 지사 시절 웬만하면 도비 사업에 대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과도한 시비 부담을 수용해 왔지만 기류가 변한 것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담고 있는 도시비 분담의 대원칙은 청주시 80%, 충북도 20%입니다. 청주시의 재정 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적용 기준에 따라 얘기는 달라집니다.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청주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액은 월등히 많지만 1인당 재산은 300여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한정된 재원에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 청주시로서는 도비 사업에 지금처럼 8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교통 관련 일부 예산 등은 도비 부담이 10%도 채 되지 않고 충청북도가 생색만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범석 시장은 과도한 시비와 운영비 부담이 있는 도비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선 8기 김용한 지사의 도정에는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과거 이시종 지사의 예산 운영 스타일을 답습한다면 그대로는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오송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된 가운데 충북경자청은 최근 국내 국제학교 운영법인을 접촉해 오송 진출 의사를 타진하고 오늘은 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학교법인 두세 곳이 오송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충북에서는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한 해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청주의 한 보건소가 실종 치매 노인을 찾는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한 어르신이 시장 곳곳을 정처 없이 걷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가야 할 곳을 몰라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치매 실종 어르신을 의심한 시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치매 환자를 발견했는데요. 인식도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치매 어르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합니다. 만약에 그런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문을 확보해서 과학수사반이랑 연계해서 가족분들께 찾아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치매안심센터와 사창지구대 등 4개 기관이 실종 치매 노인 발견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종 치매 노인을 찾는 데는 치매안심센터가 발급하는 환자 고유번호 인식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 전망으로 보았을 때 치매 환자 실종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모의 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집계한 지난 3년간 도내 실종 치매 환자 수는 연평균 261명, 도내 치매 유병 인구는 오는 2045년 9만여 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과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조기에 발견을 하시고 조기에 치료를 하시면 악화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충북 14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공예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의 인지 재활을 돕는 한편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대학의 문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최근 음성군의 한 대학이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만을 선발해 맞춤형 교육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지적장애인 장은선 양. 학과 전공 수업을 열심히 경청합니다. 이론으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강단에서 알아듣기 좋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교수님 덕분에 내용이 쏙쏙 이해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이제 하면서 이제 협동심을 좀 갖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강동대학교에는 해마다 학과 정원외로 발달장애 학생 한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학하고 나면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등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졸업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무엇일까 심도 있게 고민한 교수진은 3년 전부터 발달장애 학생 전용 학과로 바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8명, 지난해에는 10명의 발달장애 학생이 들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사회성과 자기결정 능력이 입학 전보다 크게 향상된 게 눈에 띕니다. 정상적인 사회로 진출하는 걸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공단 같은 데서 많이 취업이나 그런 걸 도와주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 의무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라면 이 학생들도 그냥 단순하게 복지 차원에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 측의 맞춤형 교육을 지켜보니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학년기가 아니라 이제 대학이라는 데를 되게 좀 두려워했었어요. 그랬는데 와서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는 학교가 참 좋다는 거, 자기가 대학생이 됐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한 대학의 새로운 도전이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 현실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해 충북교청이 충북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임용절벽 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총은 특수교사 채용을 82명에서 5명으로 77명이나 줄인 것은 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고 초등교사 채용을 6명 줄인 것도 학령 인구 감소에만 매몰돼 현재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년간 충북 지역 적발 건수가 4,935건, 범칙금 부과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회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 자료로 전국적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은 농협은행 특별출연금 5억 원을 재원으로 충북신보가 출연금의 15배인 75억 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서게 되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청주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재선정됐습니다. 1순위로 선정된 농협은 올해 본 예산 기준 3조 93억 원의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담당하고 2순위 국민은행은 3,066억의 기금을 관리합니다. 이번 시금고 모집 공고에는 이들 두 곳의 은행만 참여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가 충주시청을 찾아 충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4,700여만 원의 후원금은 추천을 통해 선정된 아동 8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앞으로 보육비와 학습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